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빙의 아시죠?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우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개거품 물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눈 뒤집히고 그런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마사제분 말씀이 그런 것들은 하급 악귀 빙의라고 하네요. 진짜 상급 악귀는 그렇게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중 꾸준히 남을 미워하는 것도 상급 악귀 빙의 중 하나라고 하고, 그래서 하는 행동이 쪼잔하게 스토킹 수준으로 집착하고 자신에게 조금만 잘못하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를 괴롭히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 누가 봐도 유치하고 쪼잔하고 쫌생이 같은데, 그런데 그런 행동이 쪼잔하고 쫌생이 같은 행동이라는 걸 자신만 모른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에겐 야 너 그러다 죽을 때 후회라든지 인생 그렇게 살지마 같은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싫은 표현하는 그 시간이 결국 자신의 시간이고, 그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되면 좋으련만 자신의 인생을 쪼잔하고 쫌생이처럼 만드는 행동인데 안타깝네요. 이번 이야기는 74크리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4크리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74크리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알게 된 건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평소에 다른 사람하고는 별로 말이 없었지만 가끔 볼 때마다 혼잣말로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라든지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아서인지 저랑은 대화를 나누던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리고 시골에서 혼자 올라와서 공장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랑 당시 살고 있던 곳엔 지인이나 친구가 없었는지 공장 근처로 방을 옮겼는데 그때 제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는 비교적 허물없이 대하는 것 같았고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조용히 제게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저기 아줌마, 진짜 재수없다. 그래서 전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 뒤로는 왜 그렇다는 말이 없는, 그 친구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뭔가 말을 하려면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자신이 아는 게 전부 진리고 전부 다 맞는 것처럼 그냥 아집 덩어리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그게 너무 짜증나서, 아니 지쳤다는 게 맞는 것 같겠네요. 그 친구가 또 누군가를 험담할 때 좀 그러지 좀 말라면서 진심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제게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뭐라건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그 친구와 말을 섞으면 저까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처음엔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저도 그 뒤로는 봐도 모른 척 했습니다. 공장은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4분 빼면 직원은 4명에서 5, 어쩔 땐 셋이서 일을 할 때도 있는 그런 작은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인원이 일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 들면 험담하고 혼자 희죽희죽 막 비웃듯이 웃고, 아니 사실 저도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어쩌면 그런 친구와 엮이는 게 싫어서 그랬다는 게 제가 남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해서 그랬다는 것보다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장 아주머니들은 매일 먹거리들을 조금씩 가져와서 점심시간에 저희에게도 나눠주셨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도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전 평소처럼 아주머니들과 함께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아주머니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중 한 분이 제게 작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싸웠어? 쪼잔이가 너 흉보더라? 실실 비웃듯이 웃으면서 그거 걔 잘하는 거 혼잣말. 네, 그 친구는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 쪼잔이로 통했으며 그 친구가 혼잣말을 하며 혼자 실실 웃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전 아주머니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그래요? 그럼 뭐 그러라지. 그게 뭐 무섭나? 저는 멀찌감치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쪼잔이를 보면서 들으라는 듯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쪼잔이는 혼자서 뭐라고 혼잣말을 막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쪼잔이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참 모같이 어울리기 싫은 짓을 해도 무단결근을 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쪼잔이에게 전화를 했었고 몸이 많이 아픈지 그 수화기 너머로
다 죽어가는 쪼잔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쪼잔이는 혼자 작은 그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룸이라고 하기에도 힘든 그런 단칸방. 전화를 끊은 뒤 그래도 같은 공장 직원이고 그 걱정이 된 저는 쪼잔이에게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한 것처럼 모두는 냉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땐 더 이상 쪼잔이는 공장 사람들에게 동료도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생명체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정을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퇴근 후 약국에서 감기약하고 뭐 이것저것 음료수 등을 사들고 저 혼자 쪼잔이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쪼잔이가 사는 집은 3층이었고 한 층에 방들이 4개 정도 있는 방식이었는데 쪼잔이는 그중 2층 맨 끝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건 문 앞쪽에 그 쌓인 소주병들이었습니다. 전 문 앞에서 쪼잔이를 불렀고 곧 쪼잔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고요. 어서 오라는 말을 하는 쪼잔이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손을 끌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쪼잔이에게 이끌려 그 쪼잔이 동네에 있는 막창집에 들어갔는데 거긴 커다란 철판에 막창과 순대, 뭐 야채, 당면 등 이것저것 넣고 볶아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미 술이 들어간 쪼잔이는 그곳에서 한 잔 더 마시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아픈 거라고,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한편으로 저 혼자 거기에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쪼잔이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이 많은 친구였나 할 정도로 횡설수설 수준으로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게 쪼잔이가 고등학교 시절 살던 시골 마을 그 부모님 댁 옆집에는 무당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당이었던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젊어서 무속인으로 지내다가 구판에서 쓰러진 뒤 풍을 앓게 되었는데 그전엔 동네에서 용하기로 유명한 할아버지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쪼잔이가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마당에 나와있던 그 할아버지가 쪼잔이에게 조용히 말을 하더랍니다. 다 큰 녀석이 너네 집에서 왜 구르고 다니냐고요. 그것도 머리를 밟고. 그런데 풍에 걸린 할아버지는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불편했는데 그땐 비록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박또박 말을 해서 그게 더 신기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서 구르고 남 머리를 밟았다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옆집 할아버지. 쪼잔이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젠 할아버지가 정신까지 나갔나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쪼잔이를 방까지 쫓아서 들어오더랍니다. 막 달려와서. 그 모습은 절대 풍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어린 아이 목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눈이 뒤집혀서는 쪼잔이 귀에 대고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렸대요. 빠르게 같은 말을 계속.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잡아셔서 쳐주는데?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잡아셔서 쳐주는데?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잡아셔서 쳐주는데? 그런 할아버지 입에서는 입냄새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한 여름 더위에 고기 썩는 듯한 냄새가 났다는 그런 말을 하던 중에 그때 생각에 빠져드는 듯 한참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촉하지 않고 그냥 마셔. 그리고 같이 한잔한 뒤 시선을 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 언제 왔는지 옆에 아이들 4-5명이 앉아서 철판 순대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뜸 쪼잔이가 그 아이들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곁으로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내가 만만하게 보여? 내가 만만해? 그러는 겁니다. 애들한테. 전 이게 뭔 상황인가 하고 이제 놀라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했지 시비를 걸진 않던 쪼잔이었는데 그것도 아이들한테 이 친구 취했구나 하고 전 아이들에게 이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고 사장님께도 빠르게 사과하고 그리고 빠르게 거기서 쪼잔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쪼잔이가 정말 제가 아는 평소 쪼잔이와는 너무 달랐어요. 느낌이긴 한데 쪼잔이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때 옆집에 살았다는 그 할아버지 일도 그 이유가 궁금하긴 했는데 뭔 말을 할 상황도 아니고 계속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는데 쪼잔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내가 아닌 것 같더라.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줘.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잡아셔서 쳐주는데?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잡아셔서 쳐주는데?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잡아셔서 쳐주는데? 그래서 전 억지로 달래고 해서 방에 눕히고 집에 왔고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쪼잔이는 그날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나중엔 사장님과 직원 한 명과 같이 쪼잔이가 사는 곳을 찾아갔었는데요. 거긴 쪼잔이는 이미 그 방에서 나가고 짐들을 다 뺀 상태였고 방은 아직 입주 전이고 그리고 정리하기 전이라 어지럽혀진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구겨진 종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전 그 종이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중 하나를 집어서 봤는데 거기엔 회사 사람들 이름 모두가 적혀있고 아 싫다 정말 싫다 짜증나게 싫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간 사장과 다른 직원도 제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 이제 와서 같이 그걸 봤는데요. 그걸 보는 모두는 그냥 쓴웃음을 지면서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그렇게 말만 할 뿐. 그리고 더 이상 쪼잔이를 찾지 않는 걸로 결론을 짓고 거기서 나왔습니다만 전 계속 그 이후에 머릿속에 쪼잔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뭔가가 쪼잔이 몸속에 들어간 건 아닐까 하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악귀에 빙의 된 것처럼 말이죠.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잡아줘서 쳐주는데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잡아줘서 쳐주는데 왜 우리 엄마 무덤에서 잡아줘서 쳐주는데 74 크리미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그 쪼잔이라는 분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험담을 했던 걸까요? 결국 자신만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말이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혹시 그 쪼잔이라는 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니까 외롭고 슬프고 분해서 더 그랬었던 건 아닐까요? 모두가 그 사람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어땠을까요?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가 아닌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나 처럼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요즘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심으로 빠른 회복과 복구를 바라며 다른 모든 분들께서 비 피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낚시를 즐긴다는 건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이번에도 야외에 앉아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밖에 누군가가 내놓은 괜찮은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왔다가 기묘한 경험을 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이웃블로거님께서 익명으로 제보를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웃블로거님의 사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보자님은 2012년 가을부터 6년 정도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때 회사 숙소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숙소는 회사 근처 원룸 단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3명에서 4명이 생활을 하셨었다고 하세요. 제보자님이 생활한 원룸 단지는 5채 정도의 작은 3층 빌라 같은 건물이 모인 곳이었고 제보자님이 사신 건물의 1층이 편의점이었다는데 이곳에서 오래 생활을 하셔서인지 편의점 사장님 포함해서 주민분들과도 친분이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회사 생활은 좀 빡빡한 편이셨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했었고 협력업체 직원은 때에 따라서는 출입증을 따로 받아서 들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회사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신 뒤에 퇴근하고 숙소에 가면은 10시 30분 조금 넘은 시간이 되고 화장실이 하나이다 보니까 4명 정도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면 빨라도 자정이 넘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나 빨래, 분리수거 같은 거는 주말에만 가능하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룸메이트 분들은 유부남이라서 일이 없는 토요일이면 금요일 퇴근 후 다들 집으로 가고 숙소에는 늘 제보자님 혼자 있어서 청소와 분리수거 등은 늘 제보자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팀 중에서 막내고
뭐 어차피 별로 치울 것도 없어서 그닥 불평이나 그런 건 없으셨다고 해요. 제보자님은 그날도 혼자 숙소에 계셨었는데 금요일 퇴근을 하면서 1층 편의점에서 피처 맥주와 소주 한 병 사들고 숙소에서 한잔 하셨었다고 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어나니까 점심이었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라서 술도 깰 겸 숙소 청소하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셨는데 분리수거장에 케이스까지 있는 하얀 찻잔 세트가 있더랍니다. 여기가 머무르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때도 분리수거장에 가면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이 간혹 나왔었는데 그래도 들고 오시는 일은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본 찻잔은 케이스도 있고 그냥 새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서 들어가시다가 바로 다시 돌아서서 찻잔 세트를 들고 오셨었답니다. 혹시나 해서 안에 들어오신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셨는데 찻잔은 받침 4개, 찻잔 4개 세트였었고 밖에서 본 것처럼 상태가 정말 좋았었답니다. 그래서 찻잔을 하나 닦은 다음에 바로 커피 한 잔 타서 드시기까지 했었는데 찻잔이 예쁘고 득템을 한 기분이라서 그런지 커피 맛도 좋으셨대요. 그리고 그날도 편의점에 가셔서 맥주랑 소주를 사다가 소맥을 거하게 드시고 푹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그날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제보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집에 갔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왔는데 그중 한 분이 찻잔 세트를 보시더니 예쁘다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제보자님은 자랑을 하듯 그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룸메이트들은 그 찻잔에 커피를 한 잔씩 타서 마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근처 치킨집에서 한 잔씩 또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으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아까 마신 찻잔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놓치는 바람에 찻잔 하나를 깨트리셨다고 하세요. 뭐 아깝지만 이미 깨진 찻잔이니 어쩌겠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남은 찻잔들을 닦아서 건조대에 두고 룸메이트 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12시 조금 안 돼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다 보니 싱크대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셨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물이라도 마시려나 보다 하고 돌아서서 잠을 자려는데 계속 부스럭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살짝 고개를 돌려서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 역시나 싱크대 앞에 누가 서 있더래요. 제보자님은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다시 돌아 누워서 잠을 주무셨었다고 하세요. 그냥 누가 뭐 물을 마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근무를 하시다가 점심시간에 룸메이트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어젯밤에 계속 부스럭거리던데 누구셨어요? 하고 장난식으로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었다는데 아무도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없다고 하더래요. 금요일 끝나자마자 집에 갔다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다시 운전을 하고 와서 한잔하면 그냥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지는데 뭐 잠자기 바쁘지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보자님은 처음엔 아닌데 누가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지 싱크대 앞에서 뭘 막 하던데 라고 말을 하니까 물을 마시려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지 왜 싱크대 앞에 있겠냐고, 그리고 그 시간에 싱크대 앞에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고들 하시면서 제보자님이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헛것 본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래요. 제보자님은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뭐 내가 헛것을 본 건가 하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마셨었답니다. 이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날 밤, 그날도 다른 때와 같이 밤 10시에 퇴근을 하고 숙소에서 씻고 잠을 자려고 보니까 1시 조금 안 된 시간이더랍니다. 이미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제보자님도 잠을 자려고 마지막에 나와서 방 불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불을 끄고 잠깐 사이에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 그때 또 싱크대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분도 들으셨는지 누구냐? 이 시간에 뭐해? 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제보자님도 싱크대를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아까 뭐라고 하신 분은 금방 다시 잠이 드셨는데 제보자님은 진짜 피곤한데도 이상하게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싱크대에서 또 뭔가 찾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눈을 슬쩍 뜨니까 전에 본 사람 형상이 싱크대 앞에 보이더랍니다. 그때 아까 뭐라고 하시던 분도 반쯤 일어나셔서 싱크대를 보시다가 고개를 돌려서 제보자님을 보시고
너도 들었지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일어나시니까 싱크대 앞에 있던 형상은 사라졌었대요. 그리고 두 분이 대화를 하는 소리에 나머지 두 분도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들 하시는데, 제보자님과 먼저 그분은 나중에 일어난 분들께도 상황 이야기를 해드렸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중 한 분이 가만히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이분이 무속을 믿으시는 분이셨다는데, 너 찻잔 그거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리고 찻잔 깨져서 버린 것까지 다 해서 케이스까지 다시 버리고 오셨고, 네 분은 그날 모두 뜬 눈으로 계시다가 5시가 돼서 그냥 출근을 하셨었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그 얘기만 하셨었대요. 그리고 그날은 야근이 없어서 6시에 퇴근을 하신 뒤에 숙소에 오셔서 한 잔들 하시면서 그날 밤을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기대? 술 마시고 불 끄지 말고 잠들지 말고 지켜보자고 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그러면 나타날 것도 안 나타나겠다고 그 무속을 믿으신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정이 4시나 있는데 뭐 뭔 일 있겠냐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까지는 다들 웃음까지 보이는 여유들도 있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한 잔씩들 드신 뒤에 12시쯤 되었을 때 한 분, 두 분 자리에 누우셨다는데, 이상하게 제보자님은 또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싱크대를 등지고 돌아 누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번에는 싱크대 쪽에서도 별 소리가 나지 않더래요. 대신 귀에 대고 누가 말을 하더랍니다. 네가 내 차창 가져갔었니? 하나는 어디에 있니? 제보자님은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를 뻔하셨대요. 작지만 또렷하게 들리는 여자 목소리. 그래서 제보자님은 그냥 눈 딱 감고 못 들은 척 가만히 계셨었는데, 그 뒤에 다시 귀 바로 옆에서 네가 내 차창 가져갔었니? 하나는 어디에 있니? 선명하게 또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얼굴에 물 같은 게 닿는 느낌이 나셨다는데, 그와 동시에 살 떨리는 여자 목소리도 사라졌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제보자님을 흔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늘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던 룸메이트 형님이셨다고 하세요. 이 형님도 잠이 안 와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그 제보자님이 계속 끙끙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스며시 제보자님 쪽을 보셨다는데, 흐릿하게 뭔가가 제보자님 머리 쪽에 웅크리고 앉은 듯한 느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용하시는 성수를 뿌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었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그 소리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았는데, 네가 내 찻잔 가져갔었니? 하나는 어디에 있니? 라며 어떤 여자가 말을 하는 악몽을 꾸셨다고 하시더랍니다. 똑같이 다. 그 성수를 뿌리신 형님을 빼고는 그 방에 계신 세 분은 모두 그걸 경험하셨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네 분은 도저히 방에 계실 수가 없어서 모두 1층에 있는 편의점에 가셨었다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왜 안 주무시고 내려오셨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네 분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편의점 사장님이 놀라시더래요. 실은 그 찻잔은 그 역 건물에서 아가씨 둘이 살던 방에서 나온 물건인데, 그중 한 분이 교통사고로 변을 당하셨는데, 나머지 한 분도 그곳에서 살지 못하시겠다면서 원룸에서 나오시면서 함께 살던 분 물건을 정리하신 것들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 찻잔이.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은 혹시 모르신다면 편의점 입구에 소금까지 뿌리셨답니다. 그리고 겁이 원래 많으신 분이신지 네 분이 다시 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음료수 더 드릴 테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제보자님 포함해서 이제 세 분 계시잖아요. 그때 한 분은 무속을 믿는 분이셨고, 제보자님과 다른 한 분은 종교가 없었는데, 방에서 모두 여자 목소리 듣고 시달릴 때 그 한 분만 괴롭힘 당하지 않는 걸 직접 보고 경험한 뒤로는 모두 그분하고 같이 성당에 나가셨고 세례도 받으셨다고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물건을 정말 아끼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길 것 같으신가요? 그 여자분에게 찻잔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나비의 한이라고도 하고 아랑각이라고도 하는 전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 바람이 있어 산자 앞에 나타나는 죽은 자. 이번 이야기는 바이칼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바이칼님의 그날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칼님은 몇 년 전까지 대기업 모 생산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있었는데 2명이 함께 사용하고 숙소를 나가지 않거나 퇴사를 하지 않는 한 같이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원래 바이칼님의 본가는 진해였는데 회사 때문에 올라왔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룸메이트는 부산이 집이고 룸메이트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다녀오곤 했었다고 해요. 숙소는 아파트였고 몇 개의 동으로 된 작지 않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먹거리 골목과 술집도 있어서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룸메이트와 간단하게라도 맥주 한 캔 정도 함께 마셨었다고 하세요. 가끔 다른 일행들과 함께 마시는 일도 있었지만 거의 두 분은 둘이서만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둘의 우정은 돈독해져 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3년 정도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 룸메이트 분께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룸메이트는 휴가 기간에 집에 다녀온다고 갔다 왔는데 집에 다녀온 후부터 얼굴이 헬쑥해지고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바이칼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 일도 아니라며 바이칼님을 오히려 안심시키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게 아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아니 잠을 자다가 갑자기 괴성 수준의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이 증상이 일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는 더 심해지더랍니다. 잠을 자다가 괴성을 지르며 일어나서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방 안 불을 다 켜놓고 거의 뜬 눈으로 보내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커튼을 사와가지고 창문이란 창문은 다 달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바이칼님도 살짝 짜증이 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래요. 거의 과음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과음만 하고 그 술기운을 빌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바이칼님께서 병원이라도 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룸메이트는 자신이 미친 거로 보이냐면서 막 짜증을 내더래요. 괴성을 지르고 일어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바이칼님께서 그 있었던 상황을 알려주셨는데 잠을 자다가 괴성을 지르며 일어나는 건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붙은 위아래 그리고 좌우 대각선 숙소에 사는 직원들은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 룸메는 구석에서 이불을 몸에 감고 쭈그리고 있었고 그 모습들을 보고 걱정을 하면서도 바이칼님께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한 달 조금 넘었을까요? 회사에서도 말이 나와서 바이칼님은 룸메분을 데리고 거의 반강제로 병원에 다녀왔었고 룸메이트는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고 정말 간만에 깊은 잠을 잔 날이라고 합니다. 바이칼님께서도 오랜만에 룸메이트 때문에 늘 닫고 있던 커튼을 열고 금요일 밤 야경을 보며 맥주 한 캔 한 뒤에 깊이 잠이 든 룸메를 보면서 안심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찬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일어났는데 잠들기 전 야경 보며 맥주 한잔하고 창문을 제대로 안 닫았는지 커튼이 바람에 펄럭이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창문을 닫으려고 커튼을 걷었는데 바이칼님은 그 뒤 그냥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오래간만에 푹 잔 룸메이트가 바이칼님을 깨웠는데 바이칼님은 일어나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기절했는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창문을 닫으려고 커튼을 들추던 순간 창문 위쪽이 이상해서 쳐다봤더니 눈동자가 모두 시꺼멓고 얼굴에 피범벅인 여자가 창문 위에 거꾸로 매달려서 바이칼님을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이칼님은 룸메이트에게 했었는데 표정이 바뀌면서 너도 그게 보여?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룸메이트는 휴가 때 본가에 갔다가 초저녁부터 잠을 자서 그런지 밤에 잠이 안 와서 바람도 쐴 겸 밖에 나간 뒤 사람 통행이 뜸한 아파트 측면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눈앞 아파트 화단에 무언가가 빠르게 뚝 떨어지더니 바닥에 쿵! 그 모습을 본 룸메이트는 처음엔 정말 심장이 멎는 듯했고 호흡장애 비슷하게까지 경험을 했었다고 해요. 떨어진 사람은 그 아파트 여고생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지역 여고 교복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뒤부터 잠을 잘 때 꿈에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고 가위에 눌려 일어난 뒤 분명 바이칼님이 곁에 있는데도 그 여우생이 보이더래요. 창문 밖에 거꾸로 매달려 얼굴이 피범벅이 된 그 여우생이요. 그래서 룸메이트는 커튼을 달았고
과음을 하기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바이칼님이 당혹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냥 얘기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끙끙거렸던 거라고 했었다는데, 그런 이유로 바이칼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여고생이 이제 바이칼님 눈에 보인다니까 두 분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바이칼님은 어떤 얼굴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 봤거든요. 룸메이트가 말한 것과 같은 얼굴에 교복을 입고 있었던 걸.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100% 일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이칼님께서 룸메이트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 여고생과 아는 사이였냐고. 그런데 룸메이트는 자신이 그 학생을 어떻게 알겠냐고 전혀 모르는 학생이라고 했고, 둘은 다시 커튼이 쳐진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땐 해가 뜬 시간인데도 그렇게 무서웠다고 하세요. 그리고 두 분은 고인이 된 그 학생을 위해 부디 좋은 곳에서 더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어줬고, 그 뒤로 며칠 동안 퇴근 후 일부러 사람 많은 그 먹거리 술집에서 최대한 늦게까지 있다가 귀가한 뒤엔 온 방에 불을 다 켜놓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거의 뜬 눈으로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가까이 된 날, 바이칼님은 방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말끔한 한 여고생이 나타나서는 자신을 위해 명복을 빌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뒤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가며 안개처럼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그 꿈을 꾼 뒤 놀라서 일어났는데 옆에 앉아있던 룸메이트가 놀란 눈으로 바이칼님을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말없이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바이칼님께 주면서 글로 적자고 했답니다. 바이칼님과 룸메이트는 서로 꿈에서 본 상황을 종이에 적어서 서로에게 보여줬는데 그 상황이 똑같았다고 해요. 네, 두 분은 꿈속에서 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적은 글에는 한 가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여고생은 룸메이트에게 한마디 더 했었다는데, 그건 룸메이트가 집에 가게 되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바이칼님은 룸메이트의 얘기를 듣고 함께 룸메이트의 집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고생 집에 같이 갔었는데 댁에는 할머님과 어머님, 남동생이 있었고, 있었던 일을 전해드렸는데 할머님과 어머님께서 하염없이 우시더래요. 여고생 아버님은 몇 해 전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 함께 살았는데, 일하시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다 하고 할머니도 챙겨드리고 어린 동생도 잘 돌봐주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착한 딸이었다고 해요. 그날도 그 여고생은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신 어머니를 도우려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데 이불이 보여서 이불을 털고 널려고 하다가 그만 실족을 해서 손에 든 이불 무게가 몸에 실려서 몸이 앞으로 쏠렸고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칼님과 룸메이트의 말을 전해들은 여고생의 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애써 눈물을 참고 울며 계시며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래요. 그 옆에 있는 어린 남동생은 누나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계속 누나 언제 오느냐고 찾았고, 여고생 할머님과 어머님은 끝내는 그런 어린 남동생을 안고 어렵게 참고 있으시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고생은 할머니와 어머니께 직접 나타나지 않고 바이칼님과 룸메이트 분 앞에 나타났을까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천사와 악마가 같이 서 있고 죽은 사람들을 각각 자신의 뒤에 세우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심판받는 걸 보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넌 너를 위해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사람이 많으니 네 죄가 무겁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뒤에 세우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설마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악마가 말을 하더래요. 넌 너를 위해 우는 사람이 내 가족뿐이구나. 넌 나와 같이 간다. 내 뒤로 서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했답니다. 난 친구도 많고 함께 즐기며 친했던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위해 우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자 악마가 비웃듯 웃으며 말을 하더래요. 같이 술이나 마시고 함께 웃고 즐겼지만 그것뿐이더구나. 너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인지 갚지 못한 내 은혜 때문에 슬퍼하거나 너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구나 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가족은 나를 위해 슬퍼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악마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화를 내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넌 그렇게 너를 위해 울어주는 가족들에게 왜 그리 모질게 대했느냐. 저도 이 내용을
예전에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었지만 지금 사연을 보니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직접 경험하게 되신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